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언론 감동환입니다. 자, 오늘 기본 이론 첫 강의죠. 일단은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험을 대비할까? 자, 여러분 우리 감정평가서 시험은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맡은 과목이 이거죠. 부동산 언론. 그런데 말입니다. 자, 요 경제학 언론 여기에 일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민법 일부 좀 들어있습니다. 일부. 이건 좀 아주 일부죠. 그리고 관계복귀도 일부.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이 또 부동산 언론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 지금 그 커리큘럼상 1차하고 2차하고 이제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2차도 같이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그 2차 대비를 해서 서술형을 연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할 역할은 부동산 언론을 통해서 기초적인 그런 지식을 기초 이론을 좀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뭐 섬세한 이런 터치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시험에 대비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제 언론 파트는 여러분 독자적인 과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언론에서는 한두 문제에 그치고 있어요. 한두 문제. 그러니까 많이 출제되지는 않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 평가 이론에서 보면 여기 안에 이제 부동산 언론이 일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그 서술형으로 이제 필요한 정도의 내용이지 충분한 내용을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1차 시험을 합격해야 하니까 이걸로 학습을 하시면 2차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응시자와 합격자, 대상 인원하고 응시자, 합격자 어떻게든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점차 관심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요즘 그 자격사 전반적인 추세가 그 응시 인원 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여건 뭐 변화가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감정평가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일단 선택의 승리입니다. 순간 선택이 남은 여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처음에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뭐 합격자 수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변화는 지금 약간 좀 높았는데요. 이 선상에서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과락률을 좀 볼 겁니다. 과락률 좀 보시면 지금 우리 민법, 경제학, 부동산학, 관계법규, 회계학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압도적인 게 뭐예요?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이건 말이죠. 회계학의 과락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 높은 게 이제 경제학. 과거부터 그 추세가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가장 이제 우리 과락률이 낮은 게 부동산학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과락률이 좀 낮은 그런 성향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합격률을 좀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이제 어떤 시험이든 간에 좀 특징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34회 그 출제원들이 이제 위원으로 선정돼서 들어갔을 때 과학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33회 문제를 이렇게 쳐다봤을 때 좀 어려웠어. 그러면 약간 쉽게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쉬웠어. 그럼 약간 어렵게 이런 패턴이 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약간 여러분이 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5회는 약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게 됩니다. 패턴을 보시면 아세요. 자, 봐요. 지금 여기서만 약간 열려야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합격률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차 지금 전체 여러분 뭐 다른 자격사 시험들도 이렇게 보면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응시자 수도 많고 사회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꼭 유리한 그런 정보는 아니죠. 그러나 1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실 절대평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축되지 말고 학습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제 비중을 보시면 재미있는 게 감정평가론이 엄청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전체 목차를 좀 적어놨는데 한번 봐보시면 지금 봅니다. 경제론, 관계법규. 과거에 경제를 좀 냈다가 요즘은 한두 문제 좀 그치고 있습니다만 관계법규도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러나 이제 여러분 1차 대비하면서 관계법규나 경제론 공부하신 분들은 전혀 부담이 없는 문제 되겠다. 이건 그냥 거저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상대적으로 쉽거든요. 그렇게 득점하는 그런 영역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간평 요 부분은 여러분 2차에서 어차피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학습 영역이다 보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요. 거의 뭐 득점 이 정도 내용은 다 득점을 좀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론 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좀 연관되는 금융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부동산 언론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파트가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 때 제가 투자론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아웃라인 좀 잡아드렸는데 이거 반복 학습하셔야 돼요. 반복. 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반복하셔야 할 파트가 투자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이 투자론 기초사고가 간평 이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초사고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할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기서 다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를 잘 쓰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계산기 쓰려면 식을 완성해야 되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초사고를 투자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할 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독특한 걸 좀 말씀드리면 중개론이 출제돼요. 중개론. 그래서 부동산 언론에서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이 중개, 알선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감정평가서 시험을 준비하러 왔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업에 관한 뭐 아주 깊은 내용은 출제되지는 않지만 일반적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부동산 실거래에 관한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출제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저하고 같이 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경제 원칙이죠.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 이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에요. 1차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낭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빼야 돼. 이런 거. 뭐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올 만한 이런 문제라든가 너무 지엽적인 거. 그 다음에 난이도가 너무 높아. 문제를 풀었어. 정답을 맞췄어. 근데 시간이 3분 걸렸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다른 두 문제를 포기해야 됩니다. 더 쉬운 문제를 포기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건 좀 곤란하다 이 말이죠. 더 이제 심각한 건 뭐예요? 열심히 풀었어. 정답이 없어. 그러면 이제 충격이죠. 그래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문제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빈출되고 중요한 그런 문제들을 선별해서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 그 다음에 필수적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응용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하시고 예를 통해서 반복하는 거 이게 합격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반복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꼭 이게 부동산 언론에 국한되겠습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목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좀 할 예정입니다. 좀 기본 이론 학습 과정에서 학습 목표도 인식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문제 정리를 키워서 마지막 정리해서 시험장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암기법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반복 학습. 그러면 여러분 합격한 날, 여러분 시험 보는 날이 합격한 날이겠죠.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교재 13쪽, 지금 총론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총론, 경제론, 시장론 이렇게 영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총론 파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 파트. 그래서 지금 총론 강의 진행할 거고요. 전체 목차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감정평가론. 그렇죠. 비중이 높은 게 어떤 거라고요? 감정평가론. 그 다음 뭐라고요? 투자론. 여기에 중점을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총론 파트 내용을 좀 아웃라인 좀 잡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총론 파트는 출제 비중이 아까 보시다시피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중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경제론이라든지 감정평가 이론은 일부 다른 과목 또는 2차 과목 겹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고유 영역 뭐 이런 것들이 좀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번 뭐 어떤 게 출제될지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기본적으로 읽어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 이제 토지 용어, 그다음에 뭐 토지 특성, 용어 특성, 그다음에 부동산의 분류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출제 안 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시험에서 출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학이 뭐야? 이 정의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좀 출제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학문적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학의 목적이 뭐야? 연구 분야. 이런 분들은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곧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학을 좀 이해를 좀 해볼 건데, 요게 이제 김영진 교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의 이제 정의가 우리 이제 학계 또는 이제 학원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정의입니다.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자, 이게 목적입니다. 여기 목적이에요. 그리고 원리 이론입니다. 이론. 그 다음에 과학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응용기술, 실무, 기술성. 자, 여기에 이제 다른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예요. 자, 잘 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활동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 거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론도 실무도 같이 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론 이야기하면 과학성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무를 강조하면 기술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합이란 말, 응응이란 말 뒤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부동산학은 주변 과학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한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응용과학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인간하고 관련돼서 사회과학입니다. 그래서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저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과학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의 목적이 뭐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걸 원대한 목표로 삼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활동 이 단어를 좀 보도록 하죠. 이 단어가 이상해요. 봐봐요. 이 활동 누가 하는 거예요? 부동산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 그러면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소유하는 기간 동안의 활동. 그 다음에 거래 활동. 그리고 참고해서 정책을 행하는 행정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우리 교수들이 1번하고 2번을 좀 많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토지 건물 샀어. 기분 좋아. 그걸로 끝이에요? 이익을 얻어야지, 이익을. 그래서 이겁니다. 이용을 하되 효과가 있고요. 최고로. 그래서 the highest and best use라고 합니다. 최고 최선의 이용을 하자. 자, 부동산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자? 이용하자. 그다음 두 번째, 거래활동의 안전성. 자, 이 말을 하면 요즘 그 이슈가 되는 것들 있죠. 뭐 전세 사기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전세 사기 등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면 거래 안전성을 해치겠죠.
그러면 전세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안해, 불안해?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래 질서가 위축되면 거래 활동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활동이 능률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활동이 능률화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개인적인 어떤 효율성만 고려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효율성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토지를 가지고 있어. 내 토지가 내 마음대로 하겠어. 그래서 이 말을 막 파괴해버려. 뭐 국토 일부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사회를 고려하면 사회. 그래서 형평성, 형평 추구의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효율성과 형평 추구의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 이 세 번째는 참고사항이에요.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페이지 정리합니다. 자, 우리 부동 활동은 인간이 한 것이다, 부동산이 하는 것이다. 인간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론과 실물을 겸한다. 우리 부동산학은. 그리고 그 활동을 능률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 소유하는 기간 동안의 최유효유효. 그다음 거래 활동에 있어서 거래의 안전성, 거래 질서 확립이죠.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게 능률하고 그게 우리 부동산학의 목적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학을 공부를 한다. 뭐 꼭 자격 시험을 떠나서 이걸 학문을 한다는 이야기는 부동산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게 우리 부동산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대상입니다. 연구 대상. 자, 아까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자 했죠? 이걸 능률화한다고 했죠? 이걸 능률화한다. 근데 이거 뭐야? 부동산 현상. 이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법칙성, 반복성입니다. 법칙성, 반복성, 규칙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상이라고 해요,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제 김장을 담았어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장독대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김치가 잘 익었네. 이렇게 인식하는 거 있죠. 이런 인식의 대상을 현상 그럽니다. 현상. 그런데 그 현상이 발효 현상이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효 활동이 있었겠죠. 유산균들의. 그러니까 이런 활동과 현상은 뗄라야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연구한다는 것은 부동산 현상도 아울러 연구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부동산 활동과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강조한 게 이거죠.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다. 왜 종합과학이냐? 이 부분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또는 기술 물리적 측면의 내용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학, 경제학, 건축공학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가 않은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종합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봅니다. 응용과학이다. 응용. 인간 생활에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인간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가 응용 이런 말을 해줍니다. 자, 이론에 그치지 않고 인간 생활에 적용하면 뭐라 한다? 응용.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이론을 그치지 않고 실무에도 적용하는. 그래서 응용과학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타나요? 경험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 더 말하면 뭐 실천과학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파생된 겁니다. 자, 응용과학에서 파생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누가 해요? 인간이 해요. 그래서 인간의 모임 뭐예요? 사회죠, 사회. 그래서 인문사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과학 성격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툼도 많고요. 도덕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부동산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지침의 역할도 합니다. 규범과학 성격도 갖는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자 규범과학 이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세 가지.
종합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종합, 응용, 사회과학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의 성격 그럼 뭐라고?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됐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리, 응용 기술. 그리고 원리는 과학성을, 응용 기술은 기술성을, 그리고 이것은 이론 분야, 이건 실무 분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지금 공이 있어요. 빨노초 이렇게 해보죠. 자, 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봤더니 초록색 공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빨강 아니면 노랑이겠죠? 하나 더 꺼냈어요. 빨강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만 남아요? 노랑만 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빨간 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하나는 안 되고 두 가지. 그래서 이 실무자를 중점적으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그 감정평가에서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지만 이 파트가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도 과거에 출제가 됐었고. 그러면 지금 이것은 기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예요. 먼저 이론 분야로서 기초 분야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입니다. 독특한 성질, 본래의 성질,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 공법, 사법은 민법을 말합니다. 공법과 사법, 법관계. 그 다음에 인간의 모임이 도시예요. 인간의 모임이 도시. 어떻게 모이고 어떤 모양을 띠는지 도시지역과 관련돼서, 그리고 거래가 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세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할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초적 금융수학입니다. 그래서 기초적 금융수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뭐 이론 분야고 기초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요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죠. 내가 토지 건물을 산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토지를 샀어. 그 다음 단계 또 있겠죠. 그와 관련된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가 토지를 샀어. 왜 샀어? 부자 되려고. 그러면 나간 돈보다 들어온 돈이 더 많아야 된다. 그 생각하는 게 투자예요. 의사 결정할 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가진 돈이 6억밖에 없어요. 그럼 4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금 융통해야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개발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투자 영역 안에 개발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에서 부채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양호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토지를 개량하는 토지 개량 이런 활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의사결정, 내가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개발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개발이 끝난 다음에 분양 임대하지 않고 다시 분양하지 않고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다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우리 부동산 투자 파트는 그래서 개발하고 좀 떨어져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임대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 표현했을 때는 투자가 개발을 포함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투자 영역에 개발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투자론 그러면 임대사업만 다룹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은 여기서 다루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든 개발을 하든 간에 자금의 융통, 부동산 결정 분야, 의사 결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투금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금계. 예전에 뭐 이런 게 있죠. 개자를 바꿔볼게요. 이렇게 개. 여러분 개가 닭개자죠. 여러분 닭싸움을
투개라고 그러죠. 투개. 개싸움은 투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전에 왕이 드시던 닭을 금개라고 그러나? 금개? 모르겠어요. 안 먹어봤어요. 몰라요. 네, 그런데 투금개 이렇게 하죠. 닭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돈 먹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결정 분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런 투자, 금융, 개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지원 분야. 지원 분야. 야, 내가 투자를 해서 개발했어. 근데 그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돼? 그랬더니 10억이래. 어머? 들어간 돈은 11억인데? 그러면 10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게 가치평가죠. 평가. 그래서 이 투자로고 평가로는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야, 이런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한다면 투자할까 말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상담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컨설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결정장애가 있다 그래요. 결정장애. 벌써 뭐 한 끼 먹는데도 머리가 아파. 오늘 점심 못 먹지? 벌써 이럽니다. 이럴 때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담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상담. 여러분 음식으로 예를 들어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야, 너는 말이야 몸이 좀 그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방이 좀 적은 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걸 말한다든가 자기 입맛대로만 음식을 먹지 말고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상담을 통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은 이 정도인데 높은 수익성도 좋지만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제 마케팅입니다. 이건 시장입니다. 시장. 마켓이 시장이죠. 그럼 마케팅은 뭐예요? 번역을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냥 마케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굳이 번역한다면 시장 활동이에요. 시장 활동. 고객의 흥미와 욕구를 유발시켜 물건을 구입하게 하여 만족시키면서 기업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재반 기업 활동 이렇게 정의를 하긴 해요. 한마디로 이제 줄이면 고객 꼬셔서 물건 팔아서 돈 벌기. 그게 마케팅입니다. 근데 이 마케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개발의 성패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 개발했는데 분양임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들을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케팅 전략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 그래서 지금 봅니다. 임대 사업을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이렇게 합니다. 평상마리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 멍석마리가 있다면 평상마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닭싸움을 어디서 붙이느냐? 평상 아세요?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수박 쪼개주시면서 모깃불 피우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마당에 평상에다 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링.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닭싸움을 하는 거지. 그치? 닭싸움을. 그래서 평상마리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제 15페이지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연구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 제목을 보니까 접근 방법이죠.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면 세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법, 경, 기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법, 경, 기 이렇게 기억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학은 우리나라에서 태동한 학문일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접근 방법을 경험하지 않았다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동산학은 이 전체 세 가지 다 필요해. 다. 그런데 뭐 갑은 기술적 측면만, 을은 경제적 측면만, 병은 법률적 측면만 이렇게 하면 이걸 분산식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종합 학문이 될 수가 없어요. 종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 가지 다 필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산식 접근 방법은 바람직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중점식. 자,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모두 기술 또는 갑을병이 모두 법률 이런 식이에요. 특정 분야만 중점을 두는 거예요.
이것도 종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안 돼.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정착시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도입할 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종합 선물 세트로 수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걸 시스템화한 이걸 기본 틀로 해서 부동산학을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시, 영어는 뭐라 하고? 시스템시 접근 방법이죠. 네, 기타가 있는데요.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봅니다. 제목 볼게요.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 이거 하고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 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인간의 초점을 두는 건 맞죠. 근데 자, 행태과학적 보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행태. 움직이는 태가 모양 태자. 여러분이 식당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식당에 와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왔다. 식당에서 공부하기로 와서 왔다. 뭐 그게 아닐 거 아니야. 아 저분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역으로 식당이 나타나기 전까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 먹을까 고민도 하고 이게 좋겠구나 의사결정에서 나타났겠죠. 그래서 역추적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활동, 행태 이걸 보고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외부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부동산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이제 관심이 더 많아요. 의사결정 접근 방법.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타나는 이 행태를 가지고 유추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관찰은 쉽죠. 그러나 이미 의사결정에서 나타나는 그 행태에는 본보고 하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어떤 식당 딱 가가지고 저기 이렇게 하다 나가면 어때요? 집주인이 아니 저 음식 주인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행태만을 가지고 이미 늦은 거예요. 때 늦은 거예요. 그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서 어떤 행태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사결정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결정 과정.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때요? 욕심이 많아요. 인간들은 자기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대기서 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최근 지금 뭐 좀 득세하는 교수들을 보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데에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인간은 이윤극대 목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겁니다. 이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술된 내용을 잘 보시면 제목이 어떤 것인지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태가 그러면 행태 초점을 둬야 되고요. 의사결정은 요 내면의 외부가 아니라 이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 우리 이렇게죠. 실무활동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의사결정하고 관련된 게 투공개 있었죠. 투공개. 그리고 여기를 지원하는 게 뭐예요? 평상말이. 지금 요게 우리 부동산화 언론의 목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교재 집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기타입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뭐 법률, 정책, 조직 뭐 이런 데 이제 초점을 두게 되면 뭐 법 제도적 접근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끼워 넣어준 겁니다.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됐을 때 우리 접근 방법 뭐 분산식, 중점식, 종합식, 그다음에 행태과학적, 그다음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 5가지, 5가지를 구분하는 거 좀 필요합니다. 우리 시험 오지선다죠. 다음에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특히 행태과학적 접근 방법하고
의사결정 접근 방법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 둘을 바꿔서 함정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이건 그 정도. 자, 이제는 여러분 교재 이제 17쪽을 보시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란 게 있습니다. 제목을 좀 볼까요? 무슨 원칙? 일반 원칙. 그러면 특별 원칙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이 있고요. 감정 평가의 특별 원칙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활동의 종류는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권리 분석이나 감정 평가는 다른 활동보다 좀 독특한 원칙을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따로 정리를 좀 하시고 나중에 할 겁니다. 자, 일반 원칙. 이것은 저 특별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활동이든지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그래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능률성 원칙이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자, 부동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 이걸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능률성 원칙은 우리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가 뭐였어요? 부동산학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를 원대한 목표로 삼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부동산 활동을 잘하는 게 뭐야? 능률화. 이것을 언급한 학자가 있는데 김영지 교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학화 기술화 또는 합리화 근대화를 능률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활동의 능률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 나왔네요. 소유 활동은 어떻게 하고요? 최유효 이용. 거래 활동은 거래 활동의 안전성을 위해서 거래 질서 확립. 정리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수 추구의 조화, 이건 좀 참고해도 돼요. 그래서 1, 2번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한다? 잘하겠다고? 그걸 알았는데 이런 게 있죠. 우리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전이에요, 안전. 그런데 날셉니다. 그래서 자, 잘 봅니다. 능률성과 그래서 안전성은 상호 견제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률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안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안전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능률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시험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능률성 원칙하고 안전성 원칙을 반드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을.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는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안전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함정을 판 시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부동산 활동을 안전하게 한다, 그러면 복합적 측면, 이렇게 이미 했죠? 법, 경, 기. 세 가지 측면의 안전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길적 측면에서는 뭐예요? 경고성 판단. 물리적 측면, 경제, 가격이죠? 가격의 적정성. 법적 측면, 권리관계의 진정성. 요즘 전세 사기 이런 것들 다 이런 권리관계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전하게 하자, 안전하게. 그래서 안. 경제성 원칙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카노미 프린서플을 해가지고 경제원칙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용은 적게, 수익은 크게, 바꿔 이야기하면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과. 이게 경제원칙이죠.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저것도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공정하게 하자. 우리 부동산 자체는 사회적 공공성이 강하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토지는 사유이기 이전의 국토 일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 토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활동보다 이 부동산 활동은 사회적 공공성이 크니까 공정하게 하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공정한 부동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제 18조까지 일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반 원칙.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아까 계속 미루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어요? 법경기. 요겁니다, 요거. 자, 이게 이제 출제 비중이 가장 좀 높은, 다른 시험에서 좀 그렇고요. 우리에게는 출제가 좀 자세히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학의 3대 원칙입니다. 법경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내가 부동산 샀어. 그러면 세 가지가 관련이 돼. 세 가지. 항상. 내가 부동산 샀어. 한번 해보죠. 야, 저 부동산을 샀는데 저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진정한 권원의 소유자. 진짜 소유권을 가진 자하고 거래한 건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막.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법적 측면도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 야, 저걸 20억 달래. 근데 요걸 20억 달라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가격이 적정한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야, 부동산 어디 있어? 봤더니 강원도야. 그럴 수 있잖아요. 몇 층이야? 10층이라고? 이야, 안에 들어봤더니 엘리베이터가 없어. 물론 건축허가 안 나겠지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뭐 100층인데 엘리베이터가 다 저속 엘리베이터야. 100층 도달하면 점심 식사하러 가야 될지 몰라. 아침에 출발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으로 어떻게 길적 측면에 있어서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이것도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먼저 부동산을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죠?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형태를 가지는 것을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권리관계라든지 저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가치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법률적 측면하고 경제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 길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측면, 제도적 측면, 법제도죠. 경제적 측면은 가격과 관련된 거, 길적 측면은 공간이용 기법, 이런 측면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한다.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복합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거 같이 묶어서 뭐라 한다? 복합 개념.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을 왜 다루느냐? 부동산학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그렇지 않으면 체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합식 접근법 기억나시죠? 세 가지 함께 생각해야 한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야, 법적 측면은 이렇게 해야지. 경제 측면은 어떻게? 공간 이용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현상을 또는 부동산 활동을 연구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측면을 셋으로 나누어서 방향 설정을 해라는 거죠. 그렇죠?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 개념의 실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합 개념의 내용을 하나씩 좀 학습할 거거든요. 학습할 건데 일단은 법률적 측면하고 관련된 게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출제가.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좀 다룰 건데요. 민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민법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부동산 법적으로 어떻게 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할 것이 좀 있는데 일단은 이 둘을 섞이면 안 돼요.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문을 같이 구성하면서 기술적 제목을 붙이거나 경제적 제목을 붙이거나 그렇게 함정을 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섞여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위, 공, 경 이렇게. 자, 길쭉 측면은 뭐라고? 자, 위, 공, 경.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이제 앞으로 뒤에서 좀 더 이제 다루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범적 측면이 출제가 많이 된다. 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경제 기술적 측면은 이 둘을 구분하는 거 이게 출제될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강좌는 여러분 교재 19페이지까지 내용을 좀 다루드렸고요. 두 번째 강좌에서는 부동산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개념 내용, 우리 법률적 측면 내용 있죠. 여기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